진짜 이런 사건을 전해드릴 때마다 참 방금 이 인트로가 나갈 때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자, 백 기자. 네. 아들이 엄마를 협박을 했어요. 네,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가정집에서 아들이랑 엄마가 같이 있었는데 아들이 엄마를 협박을 합니다. 이제 돈을 좀 달라는 건데요. 이유가 술과 담배를 사려고입니다. 어머니가 거절하니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죽이겠다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 소리가 이웃 주민한테까지 들려서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불은 붙이지 못했는데 아들은 놀라서 도망가려는 어머니를 끌고 다니면서 폭행까지 합니다. 자, 아까 CG 나갔지만 나이가 50대입니다. 세상에 50 넘어가지고 자기 노모한테 나 술 마시려고, 담배 피우니까 돈 내놔. 그거 안 주니까 폭행. 아, 박 변호사님,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예, 참 나쁜 아들인데 근데 더 문제가 있어요. 이런 폭행죄 등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처벌을 할 때. 근데 이제 이 어머니가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나 구속됐다가 나오면 본인이 힘들어질 수 있고요. 이것도 이게 하나가 이게 좀 아픕니다. 술만 안 먹으면 착실하게 잘 산다. 술을 매일 먹잖아요. 그럼 매일 착실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착실하게 잘 사는데 술을 안 먹으면 되는데 뭐 술을 먹는 걸 어떡합니까? 안 먹으면 모르겠지만 그 이유로 해가지고 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라고 수사기관의 의사를 밝혔던 걸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 방금 그 CG로도 나갔지만 제가 정말 이 어머니 노모의 말씀 중에 제일 좀 가슴이 아팠던 게 아들이 구속됐다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더 힘들어진다. 자,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더 때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첫 번에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들락날락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통상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부모들 중에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50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천명이거든요. 하늘의 명을 알 정도가 되면 한 50대 되면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머니에게 술값, 담배값 달라라고 해서 뭐 폭행하고 불 지른다라고 할 정도가 되면 이거 그야말로 자식이 아니고 왼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술 안 먹으면 괜찮다. 술을 먹으면은 뭐 예컨대 뭐 포유류 쪽으로 간다 이러면은 지속적으로 술을 갖다가 먹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가 되니까 어머니가 사실은 처벌받는 것조차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양 변호사님 일단 뭐 이런 인간 가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아까 인화성 물질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사건 반장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걸 썼을 때는 특수라는 제목이 붙죠. 그래서 특수 존속 폭행이고 특수 존속 협박이고요.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를 적용을 해서 법원에서는 이거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해서 징역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휴, 알겠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경각심 일깨우려. 네. 이게 무슨 소리죠? 항소를 했어요. 1년형 뭐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사실은. 특수 협박, 존속 협박, 존속 폭행, 방화까지 있는데 방화 예비긴 하지만 특히 이제 이 방화 관련된 부분에서 항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재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연료를 뿌린 것이고 연료 오래돼서 뭐 불탈 위험성은 없었다. 그래서 요건 좀 빼달라라는 식으로 항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뭐 형을 좀 깎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거예요. 아유, 어머니, 저는 말이죠. 저희 어머니 불조심하시라고 이 경각심을 고치시려고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라이터를 켜봤던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양 앵커께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나올 타이밍이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실제로 이 사람 같으면 그러면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어머니 맷집 키워주는 겁니까? 이런 논리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잘못했다라고 본인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진짜 이 사건 반장에서 이제 재판 관련 이런 걸 다룰 때마다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재판에서. 네. 그러면 변호사가 사전에 뭐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저런 얘기를 하면은 야, 이 새끼야 하면서 한 대 안 때려요? 변호사가 어떻게 그럴 아니, 수는 뭐 때리진 그럴 않겠지만 수는 없는데 변호사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 말씀하신 게 대부분의 경우에 변호사들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그러니까요.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설득을 해서 재판 과정에 잘 협조시키는 것도 의외로 변호사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말도 안 되는 거 우리가 무조건 무죄요 이렇게 주장하는 게 변호사 역할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 인화성 물질이 오래됐다는 주장을 제법 심각하게 변호인을 통해서도 했던 모양이에요. 뭐냐면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오래돼서 이 불이 붙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아주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인화성 물질 확인 시험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나 안 붙나. 근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불이 붙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때 당시에 라이터만 켰으면 그러면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도 왜 이렇게까지 그 의뢰인이라고 해야겠죠. 이 아들의 얘기를 받아들여 줬을까? 저도 살짝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교수님,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조금 더 보고 있는데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과거에서부터 수차례 자기 어머니를 폭행을 했어요. 노모를. 심지어는 어머니가 이제 이 폭행을 견디다 못해서 도망가니까 도망가는 어머니를 잡아가지고 이 무슨 지압봉으로 막 폭행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징역 1년 들어갔다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어머니가 1년 동안 아이고 그래 내가 1년 동안 발 뻗고 살겠구나가 아니라 1년 동안도 계속 아유 얘가 오히려 더 나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이 걱정하시지 않겠어요? 전 분리를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가정폭력 같으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자기 부인과 그 또 나온 그 남편과의 어떤 접촉을 갖다가 좀 금하는데 이게 어머니니까요. 사실 이 어머니는 정말 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애정 관계 아닙니까? 지금 증오도 있고 또 자기 자식이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정말 뭔가 뭐 갑자기 자기가 뭔가 깨달아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뭐 생각을 하든 아니면 큰 그 어떤 뭐 병이 와서 인생을 새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생기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나와서 이렇게 그 어머니를 괴롭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